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강의 요즘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 왜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서 올림포스 독서 교재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기 버겁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서 요즘 질문도 제일 많은데 강의 한번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서 좀 정리해서, 사실 강의 하나 찍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뭐 하나 준비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리고, 또 그 다음에 편집, 그 자료 만드는 동안 또 PPT 만드는데 또 시간 걸리고, 이걸 찍은 다음 집에서 또 편집해서 업로드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런데 일단 선생님의 개인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시험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에, 뭐 많은 돈 누가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한 사람이라도 도움받아서 성적을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시간 내서 찍는 거고요. 선생님도 이제 수행평가만 채점하고 뭐 하고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바쁜 와중에 일단 열심히 준비해 찍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열심히 잘 들어보시고 모자란 거 잘 보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타워 크레인 얘기인데, 선생님이 지금 남은 강의가 아마 사회 파트 하나, 사회 7번이 아마 남아있을 건데 개인정보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지문 요 기술 5번하고 기술 7번에 이제 그 고속도로 통과하는 거 있죠.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오늘 먼저 기술 지문, 요게 질문이 제일 많아서 요 지문 먼저 하나 찍어 올리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내일 금요일이라서 내일은 사회 파트하고 그 다음에 기술 파트 7번에 있는 거 고속도로 이게 통행료 나오는 거 있죠? 그거 2개 찍어서 올리면 주말 동안에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공부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타워 크레인 많이 봤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아파트인데 이게 타워 크레인 이게 큰 거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건데 우리 먼저 문제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문제부터 확인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요. 이게 138페이지일 거예요. 타이바 나오고 1번에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잖아요. 타이바는 길이가라는 2개의 지부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말이 뭔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용어가 나오니까 타이바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 두 번째는 중량물의 평이동은 트롤리와 선행장치.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용어들이 좀 낯설지, 그러니까 낯익지 않다, 좀 낯설다. 그러니까 뭐 타이바, 트롤리, 선행장치, 움직도르래, 뭐 들어는 봤겠지만 움직도르래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진 않잖아요. 아니죠.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용어 나왔을 때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타이바, 트롤리, 선행장치, 움직도르래 이거 나왔을 때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해 보도록 한번 할게요. 나머지 4번, 5번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번 보니까 기억의 이유예요. 언제 풀죠? 당연히 기억 읽었을 때 문제 풀어야겠죠. 그죠? 다음 21번. 와, 보기 문제. 보기만 해도 좀 여러분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보기 답답해. 그럼 진짜 답답해 보여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어쨌든 본문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 안에 나와 있는 뭐 후크블록, 움직도르래, 고정도르래, 와이어로프, 트롤리 이게 전부 다 본문에 있는 내용 토대로 보는 거거든요. 자, 이해 안 가신다면 좀 이따 설명 들어오면 이해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설명 들어오면 해결됩니다. 다음 22번.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 언제 풀죠? 어휘 문제는 바로바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항상 얘기하는 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 잡고 들어가야겠죠? 3개로 딱 정리해봤는데 깔끔해요. 이거는 깔끔한 3개. 아직 안 읽었으면 잠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읽었다면 이렇게 3개 대답할 수 있는지. 첫 번째, 타워 크레인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본문 보고 말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타워 크레인의 평형 유지 원리가 무엇인지. 지렛대의 원리와 함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타워 크레인의 물체에 드는 원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도르래의 원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나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굉장히 잘 읽으신 거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럼 1번부터 1문단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자, 문단 번호 붙여오면 아마 1, 2, 3, 4, 5문단까지 있는 것 같으니까 5문단까지 적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문단 갑시다. 고층 건물을 건설의 현장을 보면 우뚝 솟아있는 타워 크레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오늘의 핵심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들은 뭐냐면 타워 크레인 얘기를 할 거다. 자, 근데 이 타워 크레인 어떤 건지, 얘는 수십 톤에 달하는 중량물을, 중량이니까 무거울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거운 양,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건설기계 장비이다.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은 수십 톤, 어마어마한 무게잖아요. 그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장비인가 보다.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수십 톤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일까? 그럼 여기서 뭐 했죠? 1문단에서 화재를 제시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럼 타워 크레인은 뭐 하는 거야?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거야.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근데 뭐는 적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할 거냐면 어떻게 들어 올리지? 그러면 이거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아마 얘기를 해나갈 건가 보다. 그럼 타워 크레인으로 물건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먼저 어휘 문제 하나 봐야겠죠? 우리 방금 전에 요거 있었죠? 달한다. 수십 톤에 달한다? 수십 톤에 가깝다. 수십 톤에 이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르다란 말은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니까 요거를 이르다로 바꿔봐요. 수십 톤에 이르는 중량물을.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가 아니라 적절한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문단의 주제는 이렇게 볼까요? 타워 크레인의 정의가 써있고 그 원리에 대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라 쓰면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 여기는 뭐 따로 적을 것도 없고요. 간단하게 타워 크레인이라는 것들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타워 크레인의 정의가 뭐죠?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것. 그게 정의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화제를 제시하면서 끝났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2문단 가서 무슨 얘기인지 보죠. 와, 그림 나왔네요. 자, 그림 쫄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림은 오른쪽 설명 갖고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타워 크레인은 그림과 같이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 운전실, 지브, 트롤리, 후크블록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해놓고 처음에 기초부는 나오는 거 보니까 기초부, 그럼 쭉 나열한 다음에 이제 이거 갖고 뭐 할 거야? 아마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타워 크레인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특징만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1번부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면 기초부라는 것부터 정리할 거예요. 자, 기초부 뭐 하는 것인가 보자. 타워 크레인을 뭐 한다? 지지한다. 그리고 마스트 뭐 한다? 타워 크레인을 지지한다. 뭐야? 똑같잖아. 그러면 기초부라는 거하고 마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 둘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기초부는 지지하는 부분이고 마스트는 지지하는 기둥이다.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요게 기초부 밑에 있네요. 그 다음 마스트는 세워져 있네. 기둥이네. 요게 지지하는 곳이고 지지하는 기둥이고 둘 다 지지하는 거네요. 근데 잘 보니까 기초부 마스트가 이 타워 크레인의 어디부터 설명하는 것 같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 같죠. 마침 또 세 번째가 뭐냐면 텔레스코핑 케이지 요거잖아요. 텔레스코핑. 그러면 기초부 그다음에 마스트 여기에서 이 텔레스코핑 케이지 여기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자,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뭔지 보죠.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조절한다. 자, 키워드 잡았죠? 기초부는 지지하는 거야. 마스트도 지지하는 거야.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뭐 하는 거야? 높이를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 2번 이제는 두 개는 같은 걸로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줄여 쓰죠. 텔레스코핑 케이지, 텔케라고 쓸게요. 그냥 줄여서요. 길게 안 써도 되니까. 자,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뭐 한가 봤더니 높이를 뭐 한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 얘는 지지해줘요? 얘는 조절해줘요. 그죠? 자, 높이 어떻게 조절해요? 유압장치를 통해 운전실을 들어 올린 후. 자, 그러면 이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방법이 있는 거야. 뭘 통해서? 일단 유압장치라는 걸 이용한가 봐요. 그래서 뭘 들어 올려요? 운전실을 들어 올려요. 자, 그러면 운전실 들어. 이렇게 쓸까요? 자, 운전실을 들어.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운전실을 들어요. 운전실은 사실은 요 바로 위에 있잖아요.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운전실. 그러니까 지금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자기 위에 있는 운전실 이렇게 들어 올리나 봐요. 그죠? 자, 운전실 들어 올려. 그 다음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에 빈 공간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서 뭐 하는데? 높이를 조절한다. 아, 그러면 높이 조절하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이 유압 장치로 운전실 일단 들어 올려. 그리고 나서 이 운전실하고 어디 사이에? 위에 있던 요 마스트. 그러니까 지금 요 마스트하고 요 위에 운전실인데 이 마스트하고 이 운전실 요 사이, 그죠? 여기다가 뭔가를 끼워 넣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운전실하고 요로 끌어올게요. 요 마스트, 요 사이에다가 단위 마스트. 단위 마스트인가를 뭐해?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 얘를 끼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높이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키워드만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절한다 했는데 잘 보니까 기초부, 마스트, 그다음 텔레스코핑 케이지니까 이 전체 그림에서 보면 주로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타워 크레인의 구성 요소인데 첫 번째 어디 부분? 하단 부분. 그러면 아래 부분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디 남았어? 위에 상단 부분 남았죠. 물론 하, 중, 상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간단하게 그냥 하단부와 상단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상단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기초부, 마스트, 텔레스코핑 케이지까지가 하단부. 그럼 나머지 운전실, 지브, 트롤리, 후크블로 전부 다 어디 있어? 다 위쪽에 들어있잖아. 이건 다 상단부 얘기겠죠? 바로 갑시다. 자, 3번 문단이에요.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곳으로. 아,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해서 같은 거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잘 안 지워지네? 살짝 지우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마스트라는 거하고 기초부는 GG 하는 거였고 GG. 그 다음에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조절하는 거였고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 운전실. 자, 운전실은 뭐 하는 곳인가 봤더니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곳. 얘는 제어하는 곳이래요. 제어. 근데 운전실에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나 봐요. 구분해야겠네요. 자, 하단에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무슨 장치가 있고? 선회 장치가 있고.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자, 운전실은 크게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끊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하단 부분. 자, 하단 부분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했냐면 선회 장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단 부분에 선회 장치가 있는데 이 선회 장치가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회 장치. 앞에 수식하는 말을 보면 그럼 여기는 선회 장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단 부분은 뭘 제어하는 거냐면 물체를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장치.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상단 부분 보도록 하죠. 하단 얘기했으니까. 자, 상단 부분은 타워헤드. 상단에 타워헤드라는 곳이 있구나. 타워헤드는 지부의 인장력을 보강하면서 평형 유지를 돕는 타이바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상단에 타워헤드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지부의 인장력을 보강하고 평형 유지를 돕는 게 뭐예요? 타이바. 얘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정리하죠. 얘는 타이바라는 애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요 타이바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지부의 인장력을 뭐 해요? 보강해주고 플러스 무슨 유지를 도와줘요? 평형 유지를 도와준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단 부분은 타이바와 연결되어서 이 타이바라는 게 특히 지부의 인장력이라는 것들을 보강해주고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나중에 나오겠죠. 인장력이란 말이 그죠? 근데 지금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인장력을 보강하고 평형 유지. 자, 얘는 수평 이동, 얘는 평형 유지, 얘는 지지, 얘는 높이 조절. 이런 말들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요 얘기가 전부 다 운전실 얘기였어요. 그럼 아까 위로 잠깐 넘어갔어. 여기 보니까 기초부 마스트, 그다음에 텔레스코핑 케이지, 운전실. 그 위에 또 뭐 있죠? 이제 지부 남았고요. 트롤리 남았고요. 후크블록 남았어요. 그럼 이제 지부 얘기가 차례겠네요. 가보죠. 자, 다음이에요. 지부는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로 구성되는데 애당초 쪼개서 기억하는 거니까 이번에 4번에서 4번 아예 쪼개서 기억하죠. 첫 번째 카운터 지부는 여기서 카운터 지부 그냥 그대로 쓸까요?
카운터 지부라는 게 있는데 얘 뭐 하는 건가 보죠. 카운터 지부는 자, 지부는 길이가 짧으며 아까 그림이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기초부에서 마스터 올라갔어요. 운전실 여기 있죠? 그럼 지부가 어디래요? 아, 지부가 뭔가 봤더니 카운터 지부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카운터 지부. 그리고 요렇게 긴 쪽 있죠? 요게 뭐예요? 이게 메인 지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요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부인 건데 운전실 기준으로 짧은 부분은 카운터 지부고 긴 거는 메인 지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카운터 지부는 어떤 건가 봤더니 길이가 짧고 일정한 무게의 콘크리트 평형추가 고정되어 있다. 아까 잠깐 그림 봐서 보면 여기 있는 요 카운터 지부에 요 매달려 있잖아. 요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평형추가 매달려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카운터 지부는 일단 길이가 뭐예요? 길이가 짧아요.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냐면 무거운 무슨 추가 돼 있다? 평형추가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평형추라는 것들. 평형추가 고정되어 있다. 자, 고정이라고 그랬어요. 평형추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림에서 카운터 지부가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칠해진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평형추인데 얘는 아예 여기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평형추가 딱 달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카운터 지부 끝났고 다음 메인 지부 가야겠죠. 자, 메인 지부는 길이가 길고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그러면 여기 있는 메인 지부 이제 메인 지부가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얘는 길이가 긴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 하나 봤더니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얘는 중량물.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 있죠? 얘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럼 결국은 이 메인 지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왜? 메인 지부는 얘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원래 타워 크레인이 뭔가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다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남은 게 하나가 뭐야? 트롤리.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드디어 나왔네요. 트롤리까지. 자, 그럼 트롤리 뭐 하나 보죠. 트롤리는 메인 지부의 레일을 통해서 그러면 트롤리는 어디 있는 거야? 메인 지부에 달려 있는 거야. 다시 그림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메인 지부잖아요. 이 메인 지부에 요거 달려 있는 거 있죠. 요게 지금 트롤리인가 봐요. 그래서 이 트롤리가 여기 달려서 요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트롤리 끝에 달려 있는 게 아마 후크 블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후크는 뭔가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게 아마 후크 블록인 것 같고 요게 이제 트롤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실제 타워 크레인 여러분 물건을 여기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군데서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걸 들어 올리는 거는 트롤리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트롤리의 특징은 뭔가 봤더니 얘는 수평으로 이동한다. 근데 우리 아까 수평이동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수평이동? 여기 있다. 그죠? 수평이동 여기서 봤고 얘 수평이동 봤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어쩌면 이 선해장치라고 하는 거하고 트롤리하고 나중에 같이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수평이동 같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뭐예요? 타워 크레인의 어느 부분? 아까 여기 끊어서 여기까지가 하단부 얘기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어디 얘기죠? 여기까지는 상단부 얘기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휘 문제 하나 있구나. 여기 보니까 B가 뭐냐면 제어한다. 타워 크레인을 제어한다? 제어하는 게 뒤에 문제에서 받친다로 바꿀 수 있대. 받치는 건 뭐지? 내가 널 받쳐줄게. 이 뭔 얘기죠? 잘하도록 뒷받침해줄게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앞에 있는 제어와 똑같은 건가? 이건 아니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꿀 수 없는 거라서 제어하는 이란 말은 얘로 바꿀 수 없다. 그럼 다 몇 번이에요? 답은 쉽게 2번이 나오는 거네요. 자, 끝났고요. 그럼 여기의 주제는 타워 크레인의 구성 두 번째 어디 부분? 상단 부분.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부분은 하단부고요. 그다음 여기 3, 4, 5번이 상단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뭐였냐면 타워 크레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타워 크레인의 구성에 대해 배웠어. 근데 처음에 1문단에서 뭐로 끝났냐면 어떻게 들어올리는 거야? 아직 이거에 대한 화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이제 이거를 지금부터 얘기하지 않을까요? 3번 나오죠. 카운터 지부와 메인 지부의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잖아요. 그림에서 어떻게 됐냐면 살짝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럼 여기 밑에가 이제 기초부였고 여기가 마스트였고 맞죠? 기초부, 마스트, 여기 운전실이 있었고 여기 짧은 부분, 여기가 뭐죠? 여기가 바로 카운터 지부. 그 다음에 이 긴 부분이 뭐죠? 이게 메인 지부. 그리고 이 카운터 지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매달려 있는 게 뭐죠? 평형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뭐죠? 얘가 트롤리.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이쪽은 긴데 이쪽은 짧잖아요. 균형이 안 맞잖아. 근데 균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얘가 잘 서 있는 거지? 그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지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어떻게 평형 이룰 수 있지라고 뭘 제시하죠? 화제를 제시하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쪽 짧고 이쪽 긴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돼 있으면 자, 이쪽인가? 이렇게. 자, 똑같이 돼 있으면 평형이잖아. 근데 한쪽이 이렇게 짧어.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잖아. 한쪽은 기니까 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얘가 잘 서 있는 것일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은 뭐죠? 이쪽이 뭐예요? 여기 있는 요거 카운터 지부, 그죠? 여기 긴 거는 뭐죠? 메인 지부. 그러니까 메인 지부, 여긴 카운터 지부. 요만큼 짧은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바로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지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뭐 얘기할 거냐면 아마 요거 평형 이루는 걸 지뢰의 원리 생각할 건가 봐요. 자, 지뢰의 원리 봅시다. 지뢰에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 있는데 작용점에 가하는 힘을 F라 하고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D라 하고 힘점에서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하고 힘점에서 받침자의 거리를 D라고 한다. 그럼 잘 보면 대문자, 소문자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작용점에 가하는 힘이 F야. 그리고 힘점에 작용하는 힘이 스몰 f야. 그리고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 거리가 D인데 힘점에서 받침점까지 거리가 D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잠깐만 선생님이 하나 그려줄 게 있어. 안 지워지네. 여기다 살짝 정리해 줄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렛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지렛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얘 그냥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볼게요. 자, 이제 지뢰가 있어요. 이렇게 지뢰가 아니라 지뢰예요. 지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시소? 이렇게 시소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시소를 여기서 이렇게 타는 거예요. 시소를 이렇게 타는 거야. 자, 그럴 때 여기 있죠, 이쪽에.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뭔가 물건이 있다 쳐봐요. 이렇게 물건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이 있을 때 지뢰를 이용하면, 지렛대 원리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건을 생각하면 물건에 이렇게 해서 무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무거운 물개의 부분, 그러니까 무게가 있을 텐데 정확히 말하면 이 무게가 이렇게 해서 무게가 이제 위로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무게를 저기서 뭐라고 하는 거,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첫 번째 부분이 작용점. 여기를 이제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요거 받치는 거 있죠. 이 지뢰를 받치는 여기가 받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받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걸 이제 누를 거 아니에요. 지렛대니까. 여기 누르는 요 부분 있죠. 이거를 우리가 힘을 준다고 해서 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점, 여기는 물체가 있어서 작용을 받는 곳, 여기는 받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얘랑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자, 그럴 때 이 작용점, 여기에 가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노란색 쓸까요? 여기에 힘을 F라고. 그러니까 이 무게를 그냥 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용점에서 받침점까지 거리,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작용점, 받침 거리를 D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문자 D. 그리고 힘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F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F만큼의 힘을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받침점에서 힘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요만큼의 거리를 우리는 이제 스몰 d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대문자 F, 대문자 D, 대문자 F, 소문자 F, 소문자 D. 그래서 이렇게 누른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 물건이 있는 거예요. 물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지렛대를 끼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FD는 FD다. 뭔 얘기지? 여기 물체의 무게, 가는 힘, 여기 곱하기 D.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는 얘 곱하기 얘하고 같다. 이게 이제 공식인가 봐. 이게 뭐냐면 평형을 이룰 때의 공식.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얘한테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비슷하게 최대한 그렸잖아요. 여기 운전대 있었잖아요. 여기 운전실, 정확히 말하면 이 운전실이 있는 부분을 뭐로 보는 거냐면 받침대로 보는 거예요. 받침점. 그러면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 카운터 지부의 요 짧은 쪽 있잖아요. 여기에 가해진 요 평형축, 요 무게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F가 되는 거고, 여기 운전실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 보죠.
평형추는 작용점. 방금 얘기했잖아. 여기 F. 이게 작용점이라고. 작용점. 그 다음에 운전실 지점은 얘는 무슨 점이라고? 받침점. 똑같이 올라오면 돼요. 그 다음에 트롤리. 어딨죠? 매달려 있잖아. 여기를 내가 누르는 힘이라 생각해서 여기 무슨 점? 힘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소하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작용점, 여기는 받침점, 여기는 뭐? 힘점, 누르는 곳, 트롤리 있는 부분인 거야. 자, 그랬을 때 타워 크레인은 두 지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 여긴 짧고 여긴 길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할 수 있겠죠. 얘 D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트롤리 있잖아. 트롤리까지의 거리만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안 지워지니? 잠깐만, 요거를 좀 뿌려야겠다. 자, 여기 부분을 트롤리까지만 한번 보내볼게요. 이게 트롤리예요. 자, 트롤리가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트롤리가 매달려 있다 칩시다. 여기 트롤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스몰 d가 되는 거고, 트롤리 있는 여기 무게 있잖아요. 물체를 들어 올릴 거니까 여기에 가하는 힘을 F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럴 때 길이가 달라요. 근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길이가 짧은, 넘어가죠. 짧은 카운터 지부에 무거운 평형추를 설치해서 길이가 긴 메일 지부와 평형이 이루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여기다가 왜 무거운 평형추를 달라는 얘기인 거냐면 얘랑 비교해봐요. 자, 일단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얘네 두 개 곱한 거 여기다 쓸까? F 곱하기 D가 얘네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스몰 F 곱하기 스몰 D하고 같으려면 여기 마침 D가 여기는 D보다 뭐하죠? 더 짧잖아요. 그럼 얘가 얘보다 더 작은데 얘가 평형 이루려면 반대로 뭐가 더 무거워야 돼? 지금 D가 여기는 D 값이 지금 작은 거잖아. 여기 있는 요 D 값은 되게 큰 거고. 그럼 얘가 크다면 오히려 여기는 F. 여기는 F라는 게 엄청나게 커야 얘랑 평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요 F는 좀 힘이 좀 작아야 평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짧으니까 무게라도 무거워야 이쪽이랑 평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무거운 평형추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거운 평형추를 단 이유가 뭐인 거예요? 바로 뭐를 맞추려고? 그렇지.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거운 평형추를 달아놓은 거죠. 그럼 왜 무거운 평형추를 달면 평형에 맞는 거예요? 카운터 지부가 짧으니까 이 거리가 짧아서 이 무게라도 무거워야 여기 곱하기 여기랑 같이 평형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타워 크레인은 메인 지부에 있는 트롤리의 위치에 따라 아까 얘기했잖아. 이 트롤리라는 것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 트롤리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위치에 따라서 트롤리가 여기 있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중량물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대.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봐봐 여러분. F 곱하기 D가 이제 일정한 값이라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얘는 얘하고 같아야 돼요. FD는 이 D랑 같아. 이쪽에 잠깐 써볼게. 그러면 F 곱하기 D는 요 스몰 F 곱하기 D하고 같아야 돼요. 그런데 트롤리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트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요 D 값이 원래 요만큼이었다가 D 값이 어떻게 된 거죠? 줄어든 거죠. 그죠? D 값이 줄어들었어요. 요 안으로 갔으면. 그럼 D 값이 작아졌어. 이 값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작아지면 이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F라는 값이 더 커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커지려면 무거운 걸 들어 올려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트롤리가 안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떤 걸 들어 올릴 수 있냐면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반대로 얘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로 가면 갈수록 D가 커지잖아. 그럼 D가 커지면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 작아야 돼. 그러면 이 타워 크레인은 요 트롤리가 바깥이랑 안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가 좀 더 무거운 거지? 바깥에 있을 때가 좀 더 가벼운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가 기니까 가벼운 거 들어야 되는 거고 가까이 왔으면 길이가 좁아졌으니까 이제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 선생님이 조사해 보니까 타워 크레인이 12톤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 타워 크레인이 요 끝까지 가잖아요. 요 끝까지 갔을 때는 한 12톤이 아니라 3톤밖에 못 들어 올린대요. 근데 한 요 중간 지점, 그러니까 여기 한 90m인가 그랬던 것 같고 한 요쯤 오게 되면 이제 한 3톤이 아니라 한 6톤 정도? 그리고 한 여기 있는 정도. 이게 몇 미터였더라? 한 20m 정도 왔을 때 운전실에서 20m 지점에 있을 때 비로소 12톤 들어올 수 있는 최대치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롤리 위치에 따라서, 즉 트롤리 위치, 여기다 적을게요. 트롤리의 위치가 점점 운전실에 가까우면, 그죠? 그럼 운전실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D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럼 D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F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트롤리 위치가 운전실에, 이렇게 운전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힘을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중량물을, 더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했죠? 자, 메인 지브의 바깥쪽에서 들어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롭지만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이제 물건을 들어 올렸어요. 물건 매달리고 있어요. 들어 올렸어. 근데 이 트롤리가 들어 올린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밖으로 가는 건 안 된대. 그게 기억이야. 반대로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으로 들어 올리는 건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야? 생각해봐. 지금 얘 곱하기 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얘가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가버리면 뭐가 늘어나는 거죠? 요 D값이 좀 더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D값이 커져버리면 얘는 일정한 값일 거고 물건은 이미 들어 올린 상태면 얘는 이미 일정한 값이잖아. 그러면 얘만 커지면 F 곱하기 D가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 값이. 그럼 얘가 더 커지니까 밖으로 가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됐던 크레인이 이쪽이 더 무거워지는 거니까 요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역인 경우에는 중량물을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깥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 부분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주제가 이렇게 되겠네요. 타워 크레인이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렛대 원리 때문에. 그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받침점, 작용점, 힘점인 거고 어떻게 평형 이루는 거야?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인 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뭘 달아서? 아주 무거운 평형줄을 달아서. 그러니까 무거운 평형줄을 달게 되면 뭘 맞출 수 있어? 평형을 맞출 수 있다. 해결됐네요?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이 어떻게 평형 이루는 거지? 이거에 대한 게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생겨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선생님, 요게 D가 늘어나서 이 값이 커지면 일로 쓰러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들어 올린 다음에 안쪽으로 가면 이제는 이쪽이 값이 더 커지는 거니까 여기 값이 D가 줄어들면 이 전체 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아까 무겁다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니까 가벼우면 이렇게 들어 올리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메인 집으면 바깥으로 가면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 근데 안으로 오면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요건 이해했어요? 그럼 반대로 요것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 물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물리 선생님이 얘기하시길 이 타워 크레인은 뭔가를 들어 올렸을 때 여기서 처음에 평형을 맞출 때 여기에 물건에 아무런 중량이 없어도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 놓은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인 거예요? 평형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물건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평형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중량이 더해지면 이걸 넘치면 쓰러지겠지만 이거 안쪽의 힘만큼은 내가 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쪽의 양이 좀 작아져도 그 정도 내가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힘은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어. 근데 무게가 이게 D가 밖으로 가면서 더 무거워지면 하고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건 가능한 이유는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인데 바깥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힘이 더 세지는 거고 더 무거워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사실 선생님도 타워 크레인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공부하면서 또 이제 여러분 가르쳐줘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이것저것 조사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자, 어려운 거 다 끝났고요. 하나 어려운 게 또 남았어요. 5번째 하려 합시다. 자, 타워 크레인이 이제 우리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해결해야 돼. 들어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직. 왜냐, 어디까지 해결했냐면 일단 구조 해결했어. 그 다음에 지렛대 원리도 확인했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1문단에서 말했던 근데 어떻게 들어 올리는 건데? 이거 얘기를 안 끝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마지막 여기서 정리하는 거죠. 또 길어요.
정리해봅시다. 자, 타워 크레인이 수십 톤에 달하는 무거운 건축자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드디어 이거 나오네.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움직도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처음에 궁금했던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움직도래를 사용하기 때문이지 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의 원리가 중요한 거냐면 아까 지렛대 원리는 끝났고 이제는 움직도래의 원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좀 지울게요. 요건 다 해결했으니까 지렛대 원리는 끝. 이제는 움직도래의 원리로 갈 거예요. 자, 지우고 나서. 자, 그럼 뭐냐? 움직도래라는 것들은 후크블록에 움직도래가 있대. 이거 뭔 얘기냐면 후크블록이 아까 어디 썼게요? 후크블록 어디 썼게요? 어딨냐면 여기 트롤리에 매달려 있죠. 트롤리에 매달려 있는 게 후크블록이었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앞에 잠깐 따올게요. 그림 봅시다. 어디 갔지? 그림 가자. 여기지. 자, 트롤리 여기에 매달려 있는 요게 후크블록이죠.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후크블록. 여기에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럼 이제 도르래 원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마지막 오문단입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 움직도르래. 후크블록의 움직도르래는 와이어 로프를 통해서 권상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말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합시다. 움직도르래는 와이어 로프, 뭔가 줄 같은 게 있나 보죠. 로프니까 줄. 이 줄을 통해서 권상장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 권상장치 뭔데? 모르니까 설명해 주죠. 권상장치는 그 안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와이어 로프를 원통 모양의 드럼에 감거나 풀어서, 그러니까 뭔 얘기인 것 같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도르래라는 게, 도르래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도르래는 이렇게 줄을 이렇게 걸어오는 거, 이걸 이제 도르래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여기 물건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당기면 물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사실 이건 고정 도르래인데, 이렇게 이거 이제 우리가 도르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와이어 로프라고 했으니까 이 줄이 아마 이제 로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권상장치 안에 뭐가 들어있대? 전동기라는 게 들어있대. 전동기는 뭐 전기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자, 전동기가 회전하면서 와이어 로프를 감거나 풀어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얘들아? 감아. 그러니까 낚시 생각해봐. 감아. 그럼 올라오겠지. 그죠? 풀어. 그럼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감아서 올리거나 풀어서 내린다. 어디 있는데? 권상장치 안에 있는 전동기가 돌면서. 그러니까 지금 권상장치 안에 이 전동기에 회전 방향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뭔가 선이 이렇게 감겨 있나 보죠. 오케이? 선이 지금 감겨 있는 상태인 건데 여기서 감거나 풀어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자, 도르래를 사용할 때 역학관계는 일의 양, W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보통 일의 양을, 일을 줄이라고도 하는데, 자, W는 줄을 당긴 힘 곱하기 감아 올린 줄의 길이. 자, 그럼 여기다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가 쓰죠. 일의 양, W는 뭐 곱하기 뭐예요? 당긴 힘 곱하기 S, 줄의 길이래요. 여기서 W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1이라고 했고요. 1. 그 다음에 F라는 건 뭐였냐면, 당긴 힘이고요. 당긴 힘. 그 다음에 S라는 건 뭐냐면, 줄의 길이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건 당긴 힘 곱하기 줄의 길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줄의 길이를 이렇게 줄을 당겼어. 그러면 당긴 줄만큼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준 힘을 곱하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일을 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동일한 무게의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가 같다면 권상장치가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한 일의 양이 같다. 여러분 이걸 잘 체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들어 올린 높이가 같다.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물건이 요만큼 올라갔어. 자, 근데 이 물건도 여기다가, 자, 물건이 두 개 있다 칩시다. 이럴 때 이 물건이 요만큼 올라갔다. 이 물건은 요만큼 올라갔다. 그럼 높이가 이제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높이가 똑같다면 저기 보니까 한 일에 뭐가 같다? 양이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들어 올린 높이가 같다면 일의 양이 같다? 높이가 같다는 얘기가 곧 일의 양과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들어 올린 높이가 조금 적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일을 적게 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곧 일의 양하고 통하는 거다. 그럼 높이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했구나. 이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어? 그럼 일을 적게 했구나. 이런 뜻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올린 높이라고 하는 건 1의 양하고 똑같다.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일단 여기다가 높이가 같다는 얘기. 높이가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 얘기는 1의 양이 같다. 이 얘기하고 똑같다. 요걸 여러분 까먹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1의 양이 같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럴 때 고정 도르래만 사용할 때,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 고정 도르래만 사용할 때와 비교해서 움직 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면, 자, 고정 도르래 한 개 사용할 때랑 얘 사용할 때랑 뭐가 달라지나 봐. 지상에서 같은 높이로 물체를 들어 올리면 1의 양은 같지만, 자, 1의 양은 똑같아. 그럼 무슨 얘기야? 높이가 똑같이 올라갔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1의 양은 같지만 도르래 양쪽으로 물체의 무게가 반씩 뭐 되기 때문에 분산되기 때문에 무게가 얼마로? 반으로 분산된대.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가 2분의 1로. 왜 2분의 1인 거야? 무게가 반씩 분산되니까 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다 하나 써줄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이게 고정도르래라고 하는 건데 우물에서 왜 두레박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걸쳐요. 그다음 사람이 여기서 이제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아갖고 여기서 막 당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구니 하나 담아갖고 내려서 물을 퍼 올리잖아요. 이게 이제 고정도르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도르래가 여기 천장에 이렇게 딱 박혀 있어. 얘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게 고정도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도르래는 내가 여기서 10cm만큼 당겼잖아요. 그러면 얘가 10cm만큼 올라와요. 10cm만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10cm만큼 풀면 10cm만큼 내려가요. 그러니까 고정도르래는 내가 당긴 만큼 올라오고 풀어준 만큼 내려가는 게 고정도르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움직도르래라는 건 뭐냐면 움직도르래는 조금 달라요. 움직도르래는 자, 이게 고정도르래였어. 근데 여기다가 고정도르래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걸쳐볼게. 그러면 이제 여기 살짝 지우고 이렇게 지우자. 이렇게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웠을 때 여기 이제 도르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도르래는 지금 현재 고정된 게 아니라서 얘가 줄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도르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줄을 풀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박혀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건데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움직 도르래.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아마 지금 몇 번 문제일까? 저 뒤쪽에 보기에 보면 요 도르래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도르래 중에서 위에 조그맣게 박혀 있는 게 고정 도르래인 거고 밑에 큼지막하게 있는 게 움직 도르래인 건데 그럼 얘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움직 도르래, 얘는 고정 도르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고정, 얘는 움직이에요. 자, 그럴 때 움직 도르래가 뭐라 그러냐면 양쪽 도르래 양쪽으로 물체의 무게가 반씩 분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움직도를 통해서 움직도를 해도 이렇게 해갖고 물체가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물체가 받는 힘이 만약에 100이라고 해봐요. 물체 100. 그러면 위로도 똑같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위로도 똑같이 100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0의 힘이 있으면 이게 고정도르래라고 하면 100의 힘이 밑으로 가해지면 내가 100만큼 이제 당겨야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는 100만큼 됐을 때 양쪽으로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게가 반씩 분산된다고요. 그래서 100만큼 있으면 원래는 100을 위로 올려야 되는 건데 두 개로 분산되는 거니까 이제 50만큼만 이렇게 해서 반반으로 쪼개져서 움직도르래의 경우는 반반 쪼개서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됐어? 반씩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고정도르래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만약에 100이면 여기도 100이었고 50이면 50이어야 되는데 고정도르래의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가 50이야?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 되는 거지? 여기도 이제 50만큼의 힘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도르래가 생기게 되면 내가 아까는 이 물체가 100의 힘이 있다고 했을 때 100의 힘으로 당겼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얼마만 들면 돼? 50만큼만 당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좀 더 수월한 거지. 얘를 들어 올리는데 얼만큼만 들어 올리면 돼? 100만큼 당길 필요가 없고 50만큼만 당기면 돼.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힘의 크기가 줄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할 거냐면 1의 양이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일로 와봐요. 1의 양이 같아야 되니까 W는 변함이 없어. 근데 힘을 우리가 지금 현재 2분의 1만큼만 드린다고 얘기했잖아.
움직도로에는 양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50만큼만 당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힘을 절반만 들였으니까 얘가 절반을 줄어버렸네? 근데 일의 양은 똑같다며. 그럼 어떻게? 원래의 공식이 성립하려면 여기는 줄의 길이가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그래야 얘랑 곱해서 원래 일의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일의 양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힘을 2분의 1로 줄였으면 여기 써있네. 감아 올린 줄의 길이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까 고정 도르래만 있으면 여기서 내가 10cm를 당겨요. 그러면 여기서 10cm 물건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오케이? 10cm를 당기면 10cm만큼 물건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근데 이제는 반씩 분산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cm를 당기잖아요. 그럼 10cm 당기면 여기가 10cm 줄이 10cm예요. 그러면 이 10cm만큼의 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더해서 10cm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서 10cm니까 여기 더한 게 10cm. 그럼 결국은 여기 몇 cm? 5cm만 됐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움직도르에 걸린 요 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걸린 요 땡긴 거 있잖아. 요게 이제 내가 이게 땡긴 거리 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땡긴 줄하고 여기하고 요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10cm만큼 땡겼다. 그러면 요 전체가 10cm라고 하면 얘는 5cm, 얘도 5cm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물체는 결국은 몇 cm가 올라온 거예요? 5cm밖에 안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아까처럼 10cm 땡겨서 얘를 10cm 올라오게 하고 싶어. 왜 10cm 올라와야 돼? 1의 양은 높이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아까는 10cm만큼 올라온 높이. 그러면 10cm만큼 올라왔으면 1도 10cm만큼 올라온 만큼 했을 텐데 5cm밖에 안 올라왔으면 1을 절반밖에 안 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cm를 당기는 게 아니라 20cm를 당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20 당기면 이제 요게 더해서 20이니까 얘가 10, 얘가 10. 그럼 이제 얘가 10cm만큼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도르래에서는 10cm를 당기면 물체가 10cm 올라오는 건데 움직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10cm를 당기면 그 10cm가 움직도르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분산되기 때문에 양쪽이 줄이 이렇게 5cm, 5cm가 걸려버리는 거야. 5cm, 5cm. 그럼 물체가 5cm밖에 안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10cm를 더 올리고 싶다면 이제는 줄을 2배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cm 당기면 요게 10cm, 10cm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여기를 힘을 2분의 1을 줄였다면 여기는 2배만큼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도르래에 걸려있는 이 줄, 요 길이는 움직도르래에 걸려있는 요 두 줄의 합하고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10cm를 내가 당겼으면 움직도르래 없이 그냥 고정도르래였으면 물체가 10cm만큼 올라왔을 텐데 이제는 얘가 10cm에다가 움직도르래에 걸려버리면 더해서 10cm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5cm, 이렇게 5cm, 이렇게 휘어져서 10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5cm, 5cm니까 이게 지금 5c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체도 몇 cm 올라와요? 5cm밖에 안 올라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밑에 이러한 움직도르래를 타워 크레인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무게에 넘어가요.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릴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린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높이는 아까 1의 양과 똑같다 그랬잖아. 같은 양의 뭐를 할 때? 같은 양의 일을 할 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일을 할 때 권상장치가 사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감소한다. 무슨 얘기야? 움직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여준다고 얘기했잖아. 2분의 1로 줄여줘. 근데 힘은 줄어들지만 일의 양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와이어로프의 길이, 즉 요 길이는 계속 어떻게 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봐요, 여러분. 줄이 이렇게 움직도르래가 하나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가 있어. 거꾸로 할까요? 그게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자, 그래서 움직도르래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걸렸다. 그죠? 그리고 도르래 하나 더 걸었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걸겠죠.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겨요. 그럼 내가 여기서 20만큼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하기가 20이 되는 거예요. 움직도르래는. 다 분산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각각 몇 cm? 5cm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 나는 여기서 20cm만큼 당겼지만 실제 물체는 얘가 지금 위로 올라오는 만큼 여기에 달려있는 물체가
위로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근데 물체가 여기 매달려 있는 게 얼만큼 올라왔겠어? 5니까 5cm만큼 올라왔겠지. 근데 원래 내가 20cm 당겼다는 거는 얼만큼 기대했겠어? 20cm만큼 올라오길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20cm를 당겼을 때 20cm만큼 올라오길 기대한다면 요만큼은 당기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당겨야 돼? 각각 줄에 20이 걸리도록 당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20, 20, 20, 20 걸리도록 당겨야 얘가 20cm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20, 20, 20, 20이니까 몇 배? 80만큼 당겨야 되는 거죠. 그만큼 줄을 길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20만큼 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80만큼 줄이 길어지게 되면 이게 너무 기니까 여기 써있네. 길어지면 여러 개의 움직도를 해. 자, 2개 걸었을 때 벌써 4배가 됐잖아. 만약에 여기다 하나 더 걸어. 그럼 여기 6개 되겠네. 그치? 2배, 4배, 6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길어질 것이고 그게 길면 여러 가닥의 와이어로프가 바람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널브러져 흔들리다가 꼬여서 뭐 될 수 있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움직도들의 개수를 뭐 한다? 제한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힘을 적게 들이면 좋잖아. 힘을 적게 들이고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려면 움직도래를 많이 쓰면 좋겠죠. 하나 쓰면 2분의 1, 2개 쓰면 4분의 1, 3개 쓰면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많이 하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엄청나게 하면. 근데 그만큼 뭐가 해? 줄이 엄청나게 길어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타워 크레인이 무거운 물체에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은 요 부분밖에 없어서 그냥 요것만 살짝 지우고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잘 봐요. 일단 내가 이렇게 해서 고정도르래가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당길 거예요. 그럼 여기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10cm만큼 당겼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얼마큼 올라오죠? 10cm만큼 올라올 거예요. 그럼 얘는 10cm 올라온 만큼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고정도르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10cm만큼 당기면 10cm만큼 올라온다. 내가 당긴 만큼 올라오는 거죠. 이건 고정도르래의 얘기였어요. 이제 지우고 다시 움직도르래로 갈 거예요. 고정도르래 끝. 이제 움직도르래는 뭐냐면 힘이 2배로 나눠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고정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고정도르래 이렇게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움직도르래가 여기에 움직도르래가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움직도르래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걸려 있다 칩시다. 이게 물체가 딱 있어요. 자, 물체에 움직도르래가 올라가는 만큼 물체도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이 이걸 잡고 몇 cm 당겼냐면 얘를 10cm만큼 당겼어요. 오케이? 그러면 10cm만큼 당기면 얘가 몇 cm 올라오길 기대하겠어? 10cm 올라오길 기대하겠죠. 그런데 아까 움직도래는 양쪽으로 힘이 분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10cm만큼 당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요만큼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가 몇 cm가 되는 거라고? 기점을 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cm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가 10cm인 거니까 얘는 5cm, 얘도 5cm가 되는 거겠죠? 그럼 5cm만큼 움직도래가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움직도래가 5cm 올랐다는 얘기는 이 물체가 몇 cm 올라와? 얘랑 얘랑 매달려 있으니까 5cm만 올라왔으면 물체도 5cm 같이 올라왔겠죠. 그죠? 나는 10cm 당겼는데 5cm밖에 안 올라왔어. 얘가 10cm만큼 올라와야 내가 아까 처음에 기대했던 그만큼의 일의 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의 양이 똑같이 얼마큼? 똑같이 얘가 10cm만큼 올라가려면 양쪽이 얼마가 돼야 돼? 10cm가 돼야 돼. 10cm, 10cm. 그러니까 얘도 10cm, 얘도 10cm 올려야 밑에 있는 게 10cm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10cm, 10cm 이 두 개가 합해진 게 바로 여기서 당기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10cm만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요만큼 몇 cm? 20cm를 당겨야지만 요만큼 10cm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사람 당길 때 움직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힘을 내가 절반으로 드는 대신에 그만큼 줄을 2배로 늘려서 당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따 그림 보면서 한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정리 하나 해야겠어요. 일단 타워 크레인의 구조가 좀 중요했으니까 이 구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짧게만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풉시다. 자, 기초부와 마스트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는 파트였어요. 다 써 있는 거죠? 두 번째,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높이를 조절하는 거였는데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었어. 중요한 건 운전실을 들어 올렸죠. 아까 포인트 어디? 유압장치 통해서 운전실을 들어 올렸던 거예요. 운전실은 뭐가 있냐?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곳이었는데 하단에 있던 선해장치가 인장력을 보강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선해장치가 아니다. 왜 이렇게 돼 있지? 미안해요. 얘가 이쪽이죠. 그죠? 얘가 이쪽이고 그다음에 얘 반대로 돼 있잖아. 얘는 타이바의 정의죠.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자, 선해장치는 중량물 수평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했죠. 아까 선해장치는 수평 이동. 그 다음에 타이바는 지부 인장력 보강하고 평형을 유지한다고 했던 건 상단에 있던 타이바 이야기고, 정확히 말하면 상단에 있던 위에 그 부분이 타이바하고 연결되어서, 타이바는 어디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타워 크레인 있을 때 이렇게 된 게 이게 타이바예요. 이렇게 연결된 거. 여기 타이바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카운터 지부는 여기서 짧은 부분이었죠. 길이가 짧고 평형추가 고정되어 있다. 무거운 거 달려 있었어요. 메인 지부는 길이가 긴 부분이었고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뭐가 달려 있었다? 트롤리가 달려 있었는데 트롤리는 수평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여기까지 다 정리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얘 정리를 한 번 더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거 외에 이제 중요한 건 지렛대 원리하고 그다음에 도르래 원리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자,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볼게요. 1번부터. 자, 타이바는 19문제예요.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지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 타이바가 아까 뭐한 역할이었지? 타이바, 이쪽을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타이바는 평형을 유지하고 지부 인장을 보강한다. 그러면 평형 유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기울어지지 않고 돕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될 수 있겠다. 그죠? 평형 유지만 알았으면 어렵지 않은 거네요. 다음 두 번째,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중량물의 수평 이동은, 우리 수평 이동 뭐였지? 수평 이동 여기 있네. 선해장치, 그죠? 선해장치 있다. 또 뭐 있지? 여기 있다. 수평 이동, 트롤리. 있다. 됐죠? 해결 끝. 맞네요. 3번. 후크블록에 여러 개의 움직 도르래가 사용되면 와이어 로프가 꼬여 손상될 수 있다. 아까 왜 그랬죠? 움직 도르래는 힘을 절반 들인 대신에 줄을 길게 당겨야 했다. 근데 줄이 여러 개를 쓰게 되면, 움직 도르래를 여러 개 쓰게 되면 줄을 그만큼 더 많이 당겨야 되니까 줄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손상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죠. 아까. 오케이? 4번이요. 타워 크레인이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와 내릴 때 권상장치에 있던 전동기, 아까 전동기 어땠죠? 윙 풀어주면 내려가고 윙 하면 올라오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 회전방향과 반대되는 것들. 쉽죠? 5번째. 타워 크레인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유압장치를 이용해서, 오케이, 유압장치 약간 이용한다고 했어. 높이 조절, 그죠? 근데 마스트를 들어 올려야 된다. 아까 뭐라 그랬지? 얘가 운전실을 들어 올린다고 했잖아. 그지? 마스트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잘 읽어야 돼. 마스트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운전실을 들어 올려서 운전실과 마스트 그 사이에, 운전실과 마스트 사이에 단위 마스트를 끼워서 조절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답은 몇 번? 5번 나오는 거죠. 됐죠? 20번이에요. 자, 기억의 이유. 기억이 아까 뭐였냐면 기억이 밖으로는 이동이 안 된다. 안으로는 되는데 그거 이유 물어보는 거예요. 1번 가죠. 평형추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와 평형추의 무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요렇게 지금 타워 크레인이 있을 때 평형추는 지금 여기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요 카운터 지부에 매달려 있어요. 여기 평형추와 운전실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거리와 평형추의 무게, 얘가 요 거리 D하고 평형추 무게 F, 얘하고 얘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밖으로 못 간다. 왜 그런 거지? 1번이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냐면 얘랑 얘의 값은 고정되어 있다. 즉 F 값과 D 값을 곱하면 얘는 고정된 값이야. 근데 얘가 언제 썼던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트롤리가 있을 때, 이게 트롤리예요. 트롤리. 그때 요 길이가 D라고 하고 요 트롤리에 걸리는 힘이 F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도 F 곱하기 D가 있으니까 이 값이랑 같다고 했죠. 그게 평형을 이룬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D가 이렇게 가는 거라면 평형에서 D가 커지는 거잖아. 그럼 D 값이 커졌어. 그럼 여기 있는 D 값도 그만큼 어때야 돼? 커져야 평형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 값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럼 이쪽에 D 값이 커지면 얘 곱한 값이 더 커지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가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겠네. 그럼 1번에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D값이 밖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값이 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얘도 변할 수 있다면 평형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얘가 커져? 그럼 너도 커져라. 얘가 작아져? 너도 작아져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했나요? 그럼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2번이요. 평형추와 운전시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자, 평형추와 여기 거리에 비해 트롤리 여기 있네요. 운전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기억 부분이 뭐였냐면 멀리 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었거든. 멀리 갈 수 없다. 그럼 멀리 간다라는 건 트롤리와 운전시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어떤 거? 멀어지는 거라고 해야지. 이게 틀렸네. 그죠? 3번이요. 트롤리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즉 밖으로 나갈수록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뭔 소리야? 트롤리 있는 데가 힘점이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운전실 부분이 받침점이었잖아. 그러면 얘가 밖으로 가면 갈수록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죠. 어디가 힘점인지 알면 어렵지 않은 거네요. 그죠? 그럼 답은 일단 1번 나왔고요. 4번 가자. 카운터 지부에 설치된 평형추의 무게. 요 무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무게와 권상장치는 중량물의 무게에 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무게는 고정되어 있잖아. 변하지 않는 무게잖아. 그 다음에 중량물의 무게를 들어 올렸는데 얘도 무게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얘네 둘의 무게의 비가 달라질 일이 뭐가 있어? 무게를 일단 들어 올렸어? 이 무게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얘 무게가 고정되어 있고 똑같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달라질 일은 없는 거죠. 5번째, 트롤리가 메인 지부의 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즉 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평형추가 있는 카운터 지부 쪽에 타워 크레인이 기울어진다. 얘가 일로 갔어, 얘들아. 일로 가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왜 이렇게 기울어지겠니? 이건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 지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메인 지부 쪽으로 기울어져야 정상인 거죠. 이쪽이 더 길어진다면 이 F 곱하기 D가 더 커지는 거니까. 이해했죠? 정답은 1번 나왔어요. 자, 21번.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 그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그림만 이제 설명하면 오늘 수업은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자, 좀 긴 시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대부분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좀 한다. 그리고 내가 이해력이 좋다. 이런 친구들은 다 이해했을 건데요.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신 분들은 스킵하고 넘기셔도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있죠. 이게 트롤리라고 하는 거에 있는데 여기 조그만 거 있잖아. 얘네가 뭐인 거야? 얘네가 바로 고정도르래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고정도르래. 그러면 여기 있는 힘하고 여기 있는 힘은 어때야 돼? 여기 힘하고 여기 힘하고는 같아야 돼. 그리고 여기 줄의 길이하고 여기 줄의 길이가 이제 같은 거고. 아니지. 여기 줄의 길이는 같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걸리는 힘과 여기 있는 힘이 같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고정도르래만 있다면 고정도르래 이거 다 빼지고 이 고정도르래만 있다면 여기서 땡긴 만큼 여기서 올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요 줄의 길이를 땡긴 만큼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그게 이제 고정도르래의 특징인 거야. 자, 그런데 왼쪽에 움직도르래가 하나 걸려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cm를 땡겼다 생각해봐요. 오케이? 10cm 땡겼어. 그러면 여기서 움직도르래는 양쪽에 나눠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10cm를 땡기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 고리 요만큼이 몇 cm인 거냐면 이게 10cm인 거야. 그러면 요만큼 10cm 땡겼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하기가 10cm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길어졌잖아. 절반 쪼개봐. 쪼개면 요만큼이 5cm인 거고 요쪽이 5cm인 거지. 그럼 결국은 무게가 얘가 물체가 얼만큼 올라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cm라고 했으면 이 물체도 위로 5cm만큼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나는 10cm 땡겼는데 물체는 얼마밖에 안 올라왔어? 5cm밖에 안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올라온 올라온 높이만큼이 한 1의 양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럼 원래 내가 10cm를 땡겼으면 10cm만큼 올라와야 돼. 그게 기본적인 1의 양인 건데 그럼 1의 양이 동일하려면 얘가 몇 cm 올라와야 돼? 10cm. 땡긴 만큼 올라와야 되는 거야. 10cm 땡긴 만큼. 그럼 이제 10cm만큼 올라오려면 얘가 10cm가 올라오려면 이쪽도 10cm, 이쪽도 10cm가 돼야지. 여기가 10. 그죠? 그래야 10cm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얘만 10이야? 그럼 얘도 10이어야지. 근데 이거 더한 게 몇 cm지? 20이잖아. 그럼 결국은 여기서 20cm를 땡겨야 내가 원하는 얘가 10cm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움직돌이 하나가 걸려 있으면 10cm를 땡겼다고 해서 10cm가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10cm만큼 올리려면 10cm가 아닌 20cm만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양은 2배로 줄었지만, 2분의 1로 줄었지만
당긴 줄의 길이는 10cm가 아니라 20cm로 늘려서 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20만큼 이렇게 당겨야 저기서는 10cm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줄이 두 개로 이렇게 10cm 올라오는 거죠. 두 개 합쳐서 20cm 올라오는 건데 이쪽 10, 이쪽 10인 거니까. 이해했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두 개 걸려 있잖아. 그럼 어떤 뜻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10cm만큼 올렸으면 이게 10cm만큼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10cm만큼 올라오는 게 1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10cm 들어 올렸는데 줄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러면 여기 4개 더한 게 10cm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5, 2.5, 2.5, 2.5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 물체는 얼마큼 올라왔을까? 2.5만큼 들어 올려진 거니까 이 물체도 2.5cm만큼만 들어 올려졌겠지. 그쵸? 그러면 10cm만큼 올렸을 때 1의 양이 10cm가 나와야 되는 건데 1의 양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1의 양이 변함이 없어지려면 2.5cm를 지금 얼마큼 올려야 되는 거야? 10cm로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4배만큼 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4배가 되려면 10cm가 되려면 2.5가 얼마가 돼야 되지? 10.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만큼 돼야 돼. 그러면 10, 10, 10, 10 해서 여기를 10cm 당기는 게 아니라 10, 20, 30, 40에서 얼마큼 당겨줘야 돼? 40cm만큼 당겨줘야 비로소 얘가 10cm만큼 올라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음직도를 2개 쓰게 되면 줄의 길이가 10cm만 당기는 게 아니라 40cm만큼 당겨야 돼서 4배만큼 당겨야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하고 얘만 비교해 본다면 음직도래가 하나 더 걸려 있잖아. 하나 더 걸려 있으면 쟤보다 얘가 힘을 몇 배로 얼마만큼 적게 쓴 거야? 하나 더 쓰니까 2분의 1만큼 적게 쓴 거죠. 하나당 2분의 1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는 힘을 2분의 1밖에 안 썼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A와 B를 이용해서 같은 무게의 중량물을 각각 들어 올릴 때 권상장치가 감아 올린 와이어 로프의 길이가 같다면 무슨 얘기야? 요 길이, 이 줄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감아 올린 줄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같다면 원래는 더 길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1의 양이 똑같으려면 길어야 되잖아. 1의 양이 똑같으려면 지금 이렇게 10cm만큼 올리려면 얘를 더 길게 당겼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길게 당기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길이가 똑같이 당겨버린 거야. 그러면 권상장치가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한 힘의 크기. 자, 힘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이쪽은 1개 썼지? 이쪽은 2개 썼지? 어디가 더 힘을 많이 써? 여기는 1개 더 쓴 만큼 2분의 1만큼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힘을 더 많이 쓰고 얘를 적게 썼겠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어요? 기억에 들어갈 말은 A가 B보다 힘이 크다고 해야 되겠지. 드는 힘이. 왜? 움직도르를 쓸 때마다 어떻게 된다 그랬지? 움직도르를 쓰게 되면 힘의 크기가 2분의 1만큼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왼쪽은 움직도르가 1개밖에 안 썼고 오른쪽은 2개 썼으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왼쪽은 하나도 안 썼고 오른쪽 하나 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얘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얘. B라는 애가 요 오른쪽에 있는 얘, B. 얘가 저 왼쪽 애보다 움직도를 하나 더 쓴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B라는 애가 쟤보다 힘의 경우에는 2분의 1밖에 안 들었겠구나.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힘이 2배만큼 들었겠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힘이 크다는 말은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움직도를 하나가 있으면 힘이 2분의 1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들어올린 중량물의 높이가 있잖아. 우리 아까 높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였냐면 1의 양이라고 얘기했지. 1의 양이요. 그죠? 자, 그러면 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와이어 로프의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힘의 길이가 2분의 1만큼 줄었어. 그러면 줄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줄의 길이가 2배만큼 늘어야 돼. 그치? 그래야 얘네 둘의 뭐가 같아? 1의 양이 똑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2배만큼 늘어야 1의 양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줄의 길이가 2배가 아니라 2배가 안 되고 그냥 와이어 로프 길이. 이 와이어 로프의 길이가 줄의 길이 얘기하는 건데 이쪽 줄의 길이랑 이쪽 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2배만큼 늘어나야 같은 양의 일을 하는 건데 2배만큼 늘어난 게 아니라 줄의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지금 현재 줄의 길이가 오히려 뭐 한 거야? 줄어든 셈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2배만큼 늘어났을 때 양쪽의 힘이 같은 건데, 양쪽의 일의 양이 같은 건데, 얘는 줄의 길이가 2배만큼 당겨야 되는데 2배만큼 안 당긴 거예요. 그럼 덜 당겼으면 물체가 많이 올라왔겠어? 덜 올라왔겠어? 덜 올라왔겠지. 2배만큼 당겨야 비로소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오는 건데 2배만큼 안 당기고 더 적게 당긴 거야. 왜냐하면 쟤랑 길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좀 쉽게 설명해보자. 여기는 A에서 얘가 10cm만큼 당겼어. 이렇게 당겼어. 근데 얘는 움직도르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만큼 당겼어야 돼? 20cm만큼 당겨야 얘하고 높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20cm를 당긴 게 아니라 몇 cm밖에 안 당겼어? 절반밖에 안 당겼어. 20cm밖에 안 당겼어. 그러면 여기가 10cm 당겨서 10이 올라왔다. 그럼 여기는 20cm 당겨야 10이 올라오는 건데 10밖에 안 당겼으면 이 절반이 몇 밖에 안 올라오겠어? 5cm밖에 안 올라오겠지. 그치? 왜? 적게 당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적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요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요. 자,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왼쪽에 있는 애보다 현재 움직도래가 하나 더 쓰인 거예요. 알았죠? 그럼 움직도래가 하나 더 쓰였다는 얘기는 힘이 2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힘이. 그러면 줄의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줄의 길이는 2배로 늘어야 비로소 얘랑 쟤랑 같은 양의 일을 한 거예요. 같은 양의 일을 했다는 얘기가 바로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의 높이가 똑같이 올라와야, 그러니까 얘도 이만큼 올라가고 얘도 이만큼 올라오려면 일의 양이 똑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오려면 얘는 힘이 2배만큼 줄었으니까 줄을 몇 배만큼 당겨야 돼? 2배만큼 당겨야지만 이만큼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당기는 요 줄이 여기 있는 줄에서 2배만큼 당기지 않고 여기까지밖에 안 당긴 거예요. 그럼 적게 당긴 거잖아. 그럼 적게 당겼으면 높이가 올라오겠어? 아니면 덜 올라오겠어? 적게 당겼으니까 덜 올라왔겠지. 그럼 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얘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밑에 중량물의 높이는 당연히 뭐가 더 많이 올라왔겠어? 얘는 적게 올라왔다고 했으니까 A가 얘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A가 B보다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줄의 길이가 2배가 된 만큼 당겼으면 같은 와이어 로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길이만큼만 당겼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 있는 B는 A보다 2배만큼 당겼어야 같은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였어. 근데 2배만큼 안 당기고 쟤랑 똑같은 만큼만 당겼어. 그러면 얘는 원래 2배만큼 당겨야 쟤랑 똑같은 높이가 올라오는 건데 덜 당긴 거니까 덜 당겼으면 덜 올라왔겠지. 그러니까 얘가 덜 올라오고 얘는 그대로 올라왔을 거니까 얘의 높이는 낮고 얘가 높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요거 되는 거고 아마 이게 답이 1번일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거 아까 어휘 문제는 마지막에 요 2번이 답이었던 거니까 체크 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 끝. 다 했네요. 자, 오늘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한테 혹시나도 못 알아들었을까봐 계속 한 번 더 반복하고 반복하느라 좀 오래 걸린 것 뿐이지 여러분이 한 번 더 이해하시려고 잘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화여고 학생들은 혹시 이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찾아와요. 찾아오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요거 타워크레인 어떻게 설명할까? 타워크레인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 되나? 자, 이거는 이제 메인 지부, 요거는 지부. 난 타워크레인 이렇게 해야겠다. 썸네일을. 자, 이 타워크레인 요번 기회에 요게 뭐 카운터 지부라는 게 길 가다가 보면서 생각해봐요. 이게 공사장 옆에 지나가다가 저거 카운터 지부, 저거 메인 지부, 저게 매달린 트롤리구나. 저게 평형출하는 거구나. 저기 운전실 있네. 생각해보면 시험 공부할 때도 도움되고 아마 까먹지도 않고 좋을 겁니다. 알겠죠? 꼭 공사장 옆에 지나가다가 요즘 아파트 공사하는 데 많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내일은 선생님이 사회지문에서 개인정보 지문하고 기술지문 마지막 그 고속도로 통행료 지문 있죠? 그거 내일 찍어서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그럼 이번에 시험 범위 12강의는 올림푸스 12강이 다 찍은 게 되는 겁니다. 자, 열심히 고생하시고 아니라 고생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번 시험에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